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입원한 산모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최악의 화학재난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는데요. 1994년에 가습기 살균제가 첫 출시가 됐고 이후 17년 동안 사용되면서 2만 명이 사망하고 95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가 폐질환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경증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배상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당연한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9년이 걸린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1에서 4등급으로 피해 단계를 정했는데 이 소송에 나선 피해자는 3등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1, 2등급과는 달리 3, 4등급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소송이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 참사 이후 11년 만인 지난해 피해 구제 최종안이 나왔습니다만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형사적인 처벌도 가볍게 끝나고 말았죠. 안전하다는 기업의 말을 믿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지금이라도 구제와 보상으로 답을 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가을이지만 한낮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또 강풍, 폭우가 쏟아지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철 기상이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종료 이후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 실태 조사를 첫 실시하기로 했네요. 네, 광양시가 내년 4월까지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진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경영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경영 실태 조사를 위해 소상공인 실태 조사 용역을 발주해 소상공인들의 일반 현황이나 기본 조사, 또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영역에는 소상공인 관련 법률과 정책, 이슈를 반영해 지역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지를 설계하고 이 설문지 확정 이전에 이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개 내외 규모로 이 파일럿 테스트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의 이번 조사에는 일반 현황 조사를 통해 사업체의 형태나 또 업종, 창업일, 입지 유형 등 일반 현황을 조사하고 또 창업 이력이나 창업의 동기, 창업 자금 등의 창업 현황, 그리고 영업시간, 일수, 월별 연간 매출액 변화, 종업원 채용이나 임금, 근로시간, 부채, 임대료와 권리금 현황 등 소상공인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잘 점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추가 시책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광양시는 이번 경영 실태 조사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운영 상태와 또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조사하고 지원 정책의 정보 수용 운영, 또 광양시의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신용 보증 지원 관련 사항 등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특히 광양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공인의 가입 여부와 활동, 그리고 특화거리 활성화 가능성, 선호하는 축제나 이벤트, 상권 활성화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 조사를 실시해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이를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설문조사 용역 발주와 관련해 면접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면접원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원을 선발한 후에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조사 결과나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사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시사점이나 또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용역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경영 실태 조사가 단순하게 자료만 모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으로도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죠. 순천시가 지난 2004년에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지원 기금을 조성했는데 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기금을 복원하지 않고 있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순천시 의회에서 기금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했네요. 네, 최근 개회한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태훈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발의 의결된 조례는 지난 2004년 민선 3기 때 긴축재정과 순천시 채무의 조기 상환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당시에 조성됐던 기금 35억 5,100만 원을 사용하면서 당시에 폐기됐던 조례가 다시 제정된 것입니다. 2004년 당시 순천시는 36억 원에 달하는 문해진흥기금을 채무 조기 상환에 사용하면서 추후에 다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시의회와 당시 순천예총에 약속했는데 근 20년 가까이 아직 기금이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김태훈 시의원은 2004년 당시 순천시 집행부가 시의회와 순천예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지켜져야 하고 또 문화재단 예술인 지원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20년 전에 순천시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기금을 급하게 쓰겠다라고 빌려가면서 일단 쓰고 나중에 돌려주겠다 한 겁니다. 이 약속을 20년 동안 지키지 않았고 시의회가 나서서 순천예총에 다시 차용증서를 작성해줬다. 이 정도 해석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순천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 2004년 당시에 순천시 집행부가 문화예술기금을 시 채무상환에 사용하면서 당시에 5년 후쯤에는 다시 기금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순천시의회는 순천시가 시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문화재단 설립과는 별개로 약속을 이행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순천시 집행부의 대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이번에 순천시의회의 문해진흥기금 조례 통과와 관련해 순천시의회가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를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 순천시 집행부가 성의 있는 후속 조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여수 국가산단의 매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지역 일부에서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산단 매출 실적에 걸맞는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최근 여수시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도에 산업 동향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수산단의 매출액이 산단 설립 이래 최대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여수산단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11조 5,094억 원에 수출액은 521억 불로 2021년 매출액 77조 9,555억 원, 수출액 395억 불에 비해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산단 기업들의 국세와 지방세 납부 금액도 집계됐는데 2022년 기준 지방세 납부액은 2,017억 원으로 2021년 대비 779억 원이 증가했고 국세 납부액 역시 9조 4,095억 원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여수산단의 매출액과 관련한 통계가 발표되자 지역 일부에서는 이 산단 매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겠지만 이 산단 노후 시선의 관리 부실이나 또 부주의로 여전히 여천산단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여수산단 대체 녹지 조성과 관련해 산단 입주 대기업들이 나는 모른다식의 태도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여수산단이 지역사회 환원 정책은 고사하고 반대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매출액에 걸맞게 지역사회와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2023년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9일이니까 한 5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계절은 겨울로 향하는데 날씨가 좀 이상합니다. 한낮에는 덥기도 했다가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요. 봄꽃이 핀 곳도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또 춥다가 오늘은 좀 포근하더군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일지 단풍도 예전만 못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을철 기상이변 광주지방기상청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혜 주임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가을은 좀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웠습니까? 네, 올해 9월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은 23.9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아 기상 광층망이 대폭 확충한 1973년 이래로 역대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0월의 평균 기온도 16.8도로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11월 초에는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평균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늦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는데요. 이는 11월 평균 기온의 급값을 경신하며 11월 역대 가장 더운 기온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날씨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예전보다 그러니까 예년 평균보다 0. 몇 도 이렇게 높아진 것도 문제다라고 하는데 1.9도가 높아진 거는 진짜 많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가을이 뭔가 좀 더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또 추워지면은 가을이 진짜 이제 없어졌나 이런 생각이 또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9월과 10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11월 초에는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이며 이번 가을 기간 동안 평년보다 높은 평균 기온의 영향으로 선선한 가을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따뜻한 가을을 경험하면서 가을을 더욱 짧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또한 계절 길이를 10년 단위로 비교해보면 2001년부터 2010년 여수 가을은 74일, 2010년부터 2020년 여수 가을은 68일로 점차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 겨울은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나라인데 북방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11월 2일로 넘어가는 밤 906개 지역에서 역대 11월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일본은 11월 2일 122개 지역에서 자체 11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게 여수에서 벚꽃 핀 곳 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11월에 봄꽃이 관측되는 곳이 꽤 되더라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례적인 따뜻한 기온의 영향 때문에 강원도 춘천시에는 봄꽃인 철쭉이 피었다고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 왜 이렇게 늦게까지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원인이 뭡니까? 최근 더웠던 날씨의 원인은 한반도 북쪽으로 상대적으로 찬 공기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남해상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나타난 것인데요. 이런 대기 상층과 하층이 맞물리는 기압계 구조 때문에 평년보다 기온이 많이 높았습니다. 기상청에서 해마다 단풍 절정 시기 이런 거 이제 예측을 하시잖아요. 기상청에서는 단풍 절정 시기 를 예측하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실시간으로 단풍이 지금 시작되었다 또는 단풍이 절정이다 이런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네. 건데 네. 올해는 늦더위가 좀 이어지면서 단풍이 안 피고 핀 곳도 예전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네. 단풍은 일 최저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작하는데요. 올해 9월 광주 전남 평균 최저 기온이 20.7도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주요 유명산의 단풍은 10월 하순에 절정을 이루었지만
초록잎과 단풍이 뒤섞인 경우가 많고 단풍잎이 물이 든 다음에 낙엽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기온이 떨어졌다가 빠르게 다시 오르면서 물이 들 시기를 놓쳐서 바로 낙엽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을 날씨의 영향으로 올해 단풍이 제 색깔을 덜 찾아 많은 분들께서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듯합니다. 예. 한편 광주 무등산은 10월 29일, 순천 조계산은 10월 30일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요 또 보니까 그 강풍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저도 이제 우산 없어가지고 쫄딱 맞았었는데 예. 예,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때문에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기상 이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기후변화도 이런 양상들에 영향을 주지만 일시적인 기압계 형성이 더욱 주된 역할을 합니다. 예.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은 좀 장시간 점검해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올 겨울은 날씨가 그래서 어떻게 될까? 뭐 더 지난번보다 추울까? 아니면 좀 더 따뜻해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올 겨울 날씨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12월부터 2월까지의 겨울철 전망은 11월 23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월 23일에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근에는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1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지방기상청 이기혜 주임과 말씀 나눴습니다. MBC 라디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직접 취재하신 내용들 들어보는 시간인데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부터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겨울을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저는 추운 게 너무 싫습니다. 차라리 더운 게 좋아요. 그래요. 네. 예,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러면 왜 물어보셨어요? 아니 뭐 그냥 추워진 김에 한번 여쭤봤는데 네. 싫어도 뭐 어쩌겠습니까? 예, 잘 견뎌야죠. 추워진 날씨 이야기 하는데 이번 주에 취재하신 거 보니까 뭐 단풍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딱 단풍 시즌이잖아요. 예. 혹시 단풍놀이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못 그런데 안 갔습니다. 가세요? 아니 가는 건 좋아하는데 좀 요즘에 여유가 없네요. 저는 어제 취재를 이제 핑계로 단풍을 좀 보러 가려고 백운산에 다녀왔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아직 많이 물들지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초록잎이 더 많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추워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년이나 작년을 비교했을 때 10월 말쯤 되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초록잎이 많고 아직 물든 곳이 많던데 네. 이게 좀 알아보니까 올여름이 되게 길었지. 여름이 사실상 길었잖아요. 그렇죠. 가을이 이제 거의 없었고. 뭐 11월 초에도 더웠잖아요. 그렇죠. 뭐 그 기억나는 지난주에. 게 11월 초 최고 기온이 막 28도, 30도까지 맞아요, 육박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단풍이 물들려면 적절하게 이제 기온 차도 좀 나야 되고 날씨도 서늘해지고 좀 쌀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없다 보니까 단풍이 물들 시간을 놓쳤대요. 예. 그 시간 텀이 짧아져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단풍이 전국적으로 전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제대로 물들지 않았다. 그래서 예년만큼 이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 단풍을 구경하러 이제 광양 백운산 쪽에 둘레길이나 등산로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거기 이제 오신 분들도 현장 와가지고는 좀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산림청 자료를 보니까 이 해마다 단풍이 이제 물드는 시기가 0.33일씩 늦어지고 있대요. 1990년대 비교하에 보면은 이제 단풍이 시작하는 시기가 13일 늦어지고 있고 이게 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가을도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풍이 드는 시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을도 사라지고 단풍색도 옅어지고 결국에는 단풍을 못 보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단풍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은 그 단풍이 그러면은 물들 틈이 없이
갑자기 추워져 버리면은 언젠가는 물들어서 빨갛게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초록잎 상태로 그냥 떨어져서 아예 못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버려서 낙엽이 되는 거죠. 초록색이 말라서 그냥 그렇죠. 낙엽이 바로 돼 버리는 거구나. 그렇죠. 색깔의 변화가 없이. 그렇죠. 노란색이든 붉은색이든 이렇게 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단풍이라고 하는데 그런 색이 점점 옅어지고 결국에 그러다 보면은 물 들다가 그냥 떨어져 낙엽이 돼버리고 아니면 초록잎이 그냥 낙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또 갑자기 추워지면은 힘들겠죠. 뭐 살아있기도 힘들 테고 뭐 낙엽 뭐 이파리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단풍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두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네요. 여수의 사립재단이에요. 여도학원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여수에 계신 분들이라면 공립화 전환이 꽤나 긴 이슈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사회가 있었다 그래요. 공립 결정이 됐네요. 네, 맞아요. 그 국가산단 설립 초기에 이제 1980년대에 이제 산단 직원 자녀들을 위해서 설립된 게 이제 그 여도학원이잖아요. 예. 이 공립화 얘기는 2000년대 초부터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 공립 결정이 됐어요. 이 이사회가 월요일 날 열렸었는데 예, 이번 주 월요일이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열렸었는데 총 그 이사회 이사가 15명인데 12명이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 공립화 전환을 위한 법인 해산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여기서 거수 투표가 진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10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기권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의사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기 때문에 3분의 2인 딱 10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10표가 나와서 이 안건은 가결이 됐습니다. 그날. 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사회에서 그 공립화 전환 법인 해산에 대해서 안건이 가결됐지만 이 바로 그러니까 그 공립화 수순을 밟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도교육청에 이제 승인이라든지 인가가 조금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안에서만 결정이 된 거고 나머지 정말 공립화로 전환을 할 건지 법인을 해산할 건지는 도교육청에서 판단을 하는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진짜 오래 걸리네요. 네,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최소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이 공립화 결정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사회 열릴 때도 학부모들, 그러니까 여도 초중학교 학부모들, 그다음에 이제 일부 교사분들이 집회를 했었거든요. 이 공립화를 반대한다고? 이 사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에서는 우세해요. 예. 올해 초에도 그 설문조사 진행했을 때도 80%가 넘게 이제 사립화를 이어가야 된다. 공립화 그랬던 것 반대한다. 같아요. 그런 설문조사도 결과도 있었는데 이 학부모들이 전부 다 그 검정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공립화 반대한다는 이 피켓을 들고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학교 앞에 서가지고 시위를 벌였고 이분들이 그럼 도교육청에다가 또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조금 어쨌든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립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왜 공립화를 해야 된다고 이사회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일단 이제 공립화 반대, 사립화 기존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건 사립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었다. 이거는 공립학교와는 차별되는 우리 학교만의 특징이고 우리 학교만의 강점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수업들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교육 실적으로도 이어졌다. 그다음에 또 공립학교 달리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여수 3단에서 출연금 같은 그거를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학교 측에 또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점들을 누린 학교였는데 이 학교가 공립화가 돼버리면 교육의 질이 저하가 될 것이고 메리트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립화를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이고요. 예. 또 찬성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공립화에 찬성하시는 분들? 그렇죠. 공립화 돼야 된다고 찬성하는 분들은 이 여도 초중학교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조금 많이 들어서
이어서 있는데 예. 이 학교는 그 산단 임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도 초중학교 인근 아파트에 삶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뭐 4km 이상 떨어진 다른 학교에 가야 되는 학생들의 사연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또 버스를 타고 가거나 부모님이 또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켜줘야 되는 이런 불편들을 겪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차별받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학교를 공립화해야 된다는 게 또 이분들의 주장이고 예. 또 사실 이 학교 운영비가 연간 한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가 보조금이 70% 이상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상 거의 사립이 공립화다. 사립이 아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공립학교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루빨리 좀 공립화를 해서 평등하게 이제 차별받지 않고 다른 학생들도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공립화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수의 사립재단 여도학원은 이사회를 통해서 공립화에 대한 결정이 났고 또 교육청이 또 어떻게 반응을 내놓을지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빈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빈대 퇴치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몰한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걸 뭐 빈대 포비아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몰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는요, 빈대 출몰 형황까지 알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될 정도입니다. 그래요. 이 현재 빈대 출몰지는 서울에 집중돼 있지만요, 인천, 경기, 강원, 대구, 충남 등 점점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 32곳에서 39회 출몰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지역에서 빈대가 출몰된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빈대에 대한 공포감에서 비롯된 루머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뭐 지하철에서 봤다. 그리고 뭐 택배 박스 안에서 봤다. 뭐 이런 루머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빈대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 시민들은 아직까지 지역에 빈대가 출몰된 소식이 없지만 워낙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빈대에 대한 공포감은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정으로 배송된 택배 상자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요. 현관문 앞에서 뜯어서 물건만 안으로 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디를 가든지 앉을 때 빈대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두려움이 있죠. 건조기나 뭐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로도 될까 싶더라고요. 이게 막 숨어 지낸다면서요. 무섭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여행 가면은 뭐 베드버그? 이게 결국은 빈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두렵긴 해요. 지하철을 탔는데 그 옷에 묻어왔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택배 상자로 올까 싶어서 사람들이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막 털고 있는 거 저도 저번 주에 서울 갔다 왔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혹시 가려운 곳이 있나 막 좀 약간 예민해지는 거? 코로나처럼 올 것 같긴 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무방비여서 다 걸렸지만 뭐 우리가 흔히 보던 벌레가 아니니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빈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더 생소하죠. 몰라서 좀 무지해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모르니까 더 무서울 수도 있고. 이제 살충제도 안 된다면서요. 또 다시 어떻게 끝이 나겠죠. 공포감 때문에 인터넷에 빈대 퇴치법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정보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거 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인터넷상에 빈대 관련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예. 빈대의 천적은 바퀴벌레다. 뭐 야행성이니 불을 켜고 있으면 출몰하지 않는다. 대부분 의심해야 할 정보들입니다. 그렇다고 뭐 바퀴벌레를 키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바퀴벌레가 빈대 천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빈대와 바퀴벌레의 서식지부터 생식까지 대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천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예. 또 빈대가 밝은 곳을 피한다면 24시간 집안에 불을 켜두면 비싼 전기세만 낼 수 있습니다. 또 식용 규조토를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위험한 퇴치법입니다. 이 규조토는요, 플랑크톤 잔해가 쌓여 바다와 호수 바닥에 퇴적된 흙인데요. 이
이 규조토 가루를 집안에 뿌리게 되면요. 먼지가 폐에 흉터를 남기는 규폐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예.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우기 전에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요. 온라인에서 몸밀별하게 퍼지는 빈대 퇴치 방법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섣불리 따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살충제 생산 업계와 내성 빈대 방제용 신규 살충제 도입 그리고 수급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더군요. 네, 이르면 내일까지 최대 10개 제품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빈대 방제에 주로 리페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사용했는데요. 최근 발견되는 빈대에서 이 성분의 내성이 있어서요. 이 국내에서 바퀴벌레 방제로 활용 중인 디노테퓨란 성분의 제품을 승인 계획 중입니다. 예, 아직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빈대 신고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 지역 지자체들도 혹시 모를 발생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들 모색하고 있다고요? 네, 지자체들은요. 빈대 출현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하거나 소독 작업을 진행하는 등 이 빈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빈대 예방 및 방제 수칙을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6시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 강정우 팀장 인터뷰입니다. 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객실 20실 이상 숙박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목욕장이나 찔릴방의 경우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소독 철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언론 매체를 통해서 카드 뉴스로 홍보하였습니다. 빈대 출몰 시 예방책이라든가 빈대에 대한 내용, 빈대 발견 방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대가 우리 시에 출몰할 경우에 구성된 방역병을 활용해서 빈대 서식지를 확인한 후에 환기용도 허가 제품 및 살충제를 이용해서 출몰지역의 대대적인 방역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나 자상이,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방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대 예방을 위해 먼저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 홍보 자료로 빈대에 대해 정확히 아시면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빈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숙박업소나 기숙사 방문 시 빈대가 숨어있을 만한 공간의 상태를 확인하고 빈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바닥이나 침대 짐을 보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또 평소 생활에서 불안감이 있다면요. 귀가 전에 옷이나 신발을 털고 귀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 빈대에 대한 공포심이 커져가면서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유럽의 상황처럼 공포를 가질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혹시나 하는 공포보다는 현명한 빈대 예방 및 방제 수칙 준수가 먼저일 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노래 가져오셨습니까?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그날을 위해 달려온 우리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 앞으로 일주일이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올해 수능에는 작년보다 약 3,400여 명이 감소한 50만 4,588명이 지원을 했고요. 예. 이 중에 재수생 등 졸업생, 기타 지원자가 35.3%로 28년 만에 최고치로 많다고 합니다. 와. 여기에는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로 올해 수능이 좀 쉬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재수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의대 진학을 위해서 N수생들이 좀 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대비 532명 늘어난 13,000여 명의 수험생이 46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릅니다. 네. 또 이번에는 특징적인 것이 4년 만에 노마스크 수능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번 수능은 4년 만에 마스크와 칸막이 없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예. 사실상 수능이 정상화된 건데요.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지난 시국들이 좀 지나가면서 뭔가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러게요. 전국의 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무엇보다 시험장 주변 환경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운영했던 별도의 시험장, 분리시험실, 병원 시험장 같은 경우 이번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확진된 수험생도 분리를 하지 않고 일반 수험생과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대신 코로나 확진자는 점심시간에는 따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분리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금지됐던 단체 응원도 올해부터는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끝난 게 참 느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수능하면 또 수능 때 추워진다. 수능 그 한파. 전까지 네. 안 추웠다가 뭐 그런데 지금 독감 환자도 늘고 있다 그러고 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수험생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기도 했고 날씨가 좀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독감 철저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위생 관리일 테고요. 무리하지 않는 일정으로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수능 정말 쉽게 나온다면 실수를 좀 줄이는 게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당일 시험 시간표에 지금부터는 잘 리듬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잊지 마시고 금지 품목들 꼼꼼히 또 확인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잘 될 겁니다. 화이팅! 네. 자,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이한철의 슈퍼스타 준비했습니다.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울러왔던 너 좀 머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에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끌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3, 4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네, 송율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주 이 노래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네, 조금 전에도 뭐 이야기하시던데 요즘 사람들에게 빈대 때문에 비상이라면 소와 사육 농가에서는 끊이지 않는 럼피스킨이 비상입니다. 예. 럼피스킨이란 소에게만 발견되는 감염병으로 모기나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감염된 소에게서는 고열과 함께 피부에 단단한 혹이 좀 생기고 불임이나 우유 생산에 이 감소를 해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사율은 10% 이하입니다. 예. 폐사율 10% 이하면 생각보다 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폐사율이 100%에 이르고요. 구제역이 최대 55%인 것 비해서 낮은 수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럼피스킨에 걸린 소는 즉시 살처분 대상이 됩니다. 예. 확진된 소가 한 마리만 있어도 해당 농가에 있는 모든 소를 예방적 살처분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또 큰 문제이고 많은 농가에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기준 국내 럼피스킨 확진 사례는 85농가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충남 서산시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이 이달 7일까지 84건까지 확산됐고요. 어제 충남 청양의 한 한우 농장에서 한 건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주로 충청 지역이 확산이 계속되고 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7일 기준 8개 시도 27개 시군에 있는 81개 농가에서 소 5,299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예, 참 이 소가 뭐 돈으로 환산하기도 하지만 이 참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그대로 살처분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표현을 따르자면 좀 패닉 상태다라고 패닉이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식처럼 키우던 소를 하루아침에 다 안락사해야 하는, 또 묻어야 하는 그런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에서 전액 지급될 전망이라고 하지만 돈의 문제를 떠나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그 송아지까지 다 살처분해야 하는 농장주들의 입장,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 같아요. 예. 백신 접종은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수부는 전국 소사육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407만 6천 마리 중 405만 5천 마리 99.5%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예. 전남 지역도 마무리를 했고요. 3주 후에 항체 형성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농가 안정, 물가 안정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럼피스킨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전국의 농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이 노래는 연주곡인데요. 30년 넘게 소와 함께 살아온 노 부부 그리고 그 소의 이야기를 다룬 독립영화 원앙소리의 OST 준비했습니다. 아나야의 미싱입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